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할레드 호세이니의 그리고 산이 울렸다입니다. 연을 쫓는 아이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정말 감명 깊게 본 소설이었어요. 연을 쫓는 아이를 먼저 보고 난 후에 두 여자의 찬란한 우정을 그린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을 보고 난 뒤 당연히 작가의 세 번째 소설 그리고 산이 울렸다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각 장마다 배경 연도와 다른 등장인물들의 삶과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끝으로 갈수록 서로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형식이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1952년부터 2010년까지 할레드 호세이니의 다른 책들도 그런 구성이지만 이번 책은 등장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물 관계도를 써내려가면서 읽었습니다. 자, 1장은 10살 아들 압둘라와 3살 딸 파리의 아빠 사부르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옛날 이야기 동화의 내용은 옛날 옛적에 풍족하지 못하던 시절 땅이 울리듯 큰 소리를 내며 악마가 마을로 찾아오는데 그 악마가 찾아오면 모두 무서워 집 안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악마가 한 집을 골라 지붕을 두드리면 그 집에서는 아이를 한 명 악마에게 바쳐야 했는데 세 자녀가 있는 집을 두드렸고 그 집의 부모는 찢어지는 심정으로 막내를 내어줍니다. 아이를 잃고 크게 상심한 아버지는 결국 계곡을 건너 악마를 찾아갑니다. 악마에게 도착한 아버지는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 아버지에게 악마는 유리 너머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아이를 정말 데려와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되돌아가는데 악마가 그의 용기를 높이 사고 측은하게 여겨 물약을 하나 줍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길에 그 물약을 마신 뒤 기억을 잃게 됩니다. 망각이라는 것을 악마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내용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헤어짐과 망각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은 1952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압둘라와 파리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아이들의 아빠 사부르는 가난 때문에 어린 딸 파리를 나비 삼촌이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카불의 한 부잣집에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많이 가난했고 돈이 필요했고 딸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던 남매 압둘라와 파리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10살이었던 압둘라는 파리를 평생에 두고 그리워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파리는 카불에 살게 되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차츰 잊게 됩니다. 자신의 새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믿으며 자라게 됩니다. 3장에서는 쌍둥이 자매 마수마와 파르와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쌍둥이였지만 모든 것이 조금 비교가 되는 자매였어요. 마수마가 언제나 조금씩 우월했기 때문에 파르와나는 언니를 사랑하지만 약간은 질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둘은 같은 남자 사부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부르는 마수마와 사랑에 빠집니다. 사부르를 단념하는 파르와나.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함께 그네를 타다가 마수마가 그네에서 떨어지며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파르와나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속으로 언니를 질투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가졌던 그녀는 평생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후 사부르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두 아이, 압둘라와 파리, 두 아이를 낳고 살다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파르와나는 죄책감으로 마수마를 간호하며 살아왔는데 마수마가 파르와나를 사부르에게 보내줍니다. 파르와나는 결국 언니를 떠나 오랜 시간 연모했던 사부르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나비가 등장합니다. 나비는 압둘라와 파리의 삼촌이죠. 70대 중반이 된 나비가 친구인 마르코스에게 남긴 편지가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카불에서 큰 부자인 와다티의 집에 고용되어 운전기사를 하게 된 나비는 좋은 대접을 받으며 그 집에서 생활합니다. 와다티는 닐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 닐라를 본 나비는 그 후 몰래 닐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줄 알았지만 닐라는 불임이었고 그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조카인 어린 파리를 입양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하게 되면서 파리가 와다티와 닐라의 집에 입양을 오게 됩니다. 어린 파리는 입양을 온 뒤 곧 적응을 했고
입양 사실을 잊고 자라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와다티는 뇌졸중이 와서 편마비가 되었고 닐라는 파리를 데리고 프랑스로 떠납니다. 모녀가 떠난 뒤 나비는 와다티의 곁에 남아 그를 보살피는데요. 어느 날 와다티가 그렸던 그림을 보관한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그림 속에서는 모두 나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와다티가 그린 나비의 모습. 그제서야 나비는 깨닫게 됩니다. 와다티가 자신을 사랑해왔고 닐라가 자신에게 늘 당신이었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드디어 이해하게 됩니다. 편마비가 된 와다티는 나비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했지만 나비는 오랜 세월 함께한 그의 곁에 남습니다. 당시 아프간, 이슬람 율법에서 동성연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나비가 와다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우정을 위해 와다티의 곁에 남습니다. 그리고 5장은 2003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릴 적 아프간에서 미국으로 망명하여 자리를 잡고 어렵사리 의사로 성공한 형제 이드리스와 키무르가 등장합니다. 이드리스는 아프간에 남아있을 예전의 집을 찾기 위해 거의 20년 만에 아프간으로 향하는데요. 미국에 살던 이드리스는 카불의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대로 인해 치료받게 되는 로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며 카불에 머무는 동안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미국에서의 바쁜 일정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서 곧 로시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6장. 6장은 와다티의 뇌졸중 이후 프랑스 파리로 온 닐라와 파리의 이야기입니다. 6살인 파리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닐라의 의도와는 달리 두 모녀는 서로 잘 맞지 않고 대면대면한 사이로 살아갑니다. 어른이 된 파리는 수학 전공으로 대학 교수가 되었고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는 마르코스에게서 나비가 죽기 전 남긴 메모에 관한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떠올랐던 뭔지 모를 기억들이 실제였음을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녀에게 정말 소중했던 오빠인 압둘라가 있었다는 것을. 3살. 만 나이 3살이니까 우리한테 하면은 4살, 5살 정도의 아이인데요. 솔직히 5살 때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주 단편적인 기억은 존재할 수 있잖아요. 큰 개와 같이 놀았다는 거와 오빠가 항상 업어줬다는 것, 뭐 그런 기억들이 단편적으로 떠올랐었는데 어른이 되고 모든 사실을 듣고 난 뒤 오빠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7부는 사령관의 아들 아델의 이야기입니다. 아델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또래 소년인 골람을 만나 듣게 되는 현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델이 살고 있는 집은 골람 가족이 대대로 살던 곳이었는데 그곳을 밀어버리고 궁전 같은 집을 지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령관을 존경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것. 아델의 어머니는 아델에게 나쁜 사실들은 감추려고 했지만 아델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을 바꾼다기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8부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꿈을 꾸고 성형외과 의사가 된 마르코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코스는 아프간의 카불에서 의료봉사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친구, 개에게 얼굴을 물려 흉측한 몰골로 살아가고 있는 탈리아를 뒤로 한 채 지내다가 다시 어머니와 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그가 성형외과를 선택한 속마음에는 탈리아의 얼굴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탈리아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돌아간 엄마와 탈리아에게서 그들이 정말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대망의 9부 마지막 장인데요. 2010년 드디어 압둘라와 파리가 만나게 됩니다. 압둘라는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었고 딸의 이름을 자신의 동생의 이름과 같은 파리로 지었습니다. 딸은 멀리 있는 예술학교에 합격했는데 압둘라는 그녀가 떠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파리는 그런 아버지의 속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압둘라는 그의 여동생 파리와 이별을 한 뒤 다시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딸도 그렇게 잃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 압둘라. 치매에 걸리고 맙니다. 압둘라의 딸 파리는 자신의 고모 파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녀를 찾아 아빠에게 데려옵니다.
여기 첫 장에 악마의 선물이 망각이라는 약이었잖아요. 이 망각이라는 약이 어린 파리에게는 내려졌는데 압둘라만 평생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면 슬프게도 기억을 되찾은 파리와 반대로 치매에 걸려 파리를 포함한 모든 예전의 기억들을 잊은 압둘라. 압둘라는 치매 진단을 받고 난 뒤 파리가 모아뒀던 깃털이 담긴 상자에 편지를 남깁니다. 파리는 오빠가 치매로 기억을 잃기 전까지 늘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1952년에 이별하여 2010년, 무려 58년 만에 드디어 마주한 남매의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이었고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왔어요. 현실적인 이 이야기가 더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목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산이 울렸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일 유명한 연을 쫓는 아이를 읽으시고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을 읽으셨다면 그리고 산이 울렸다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매긴 개인적인 순위로는 연을 쫓는 아이가 베스트, 그 다음에 1000개의 찬란한 태양, 그리고 산이 울렸다입니다. 두꺼운 책이지만 몰입감 역시 큰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시간이 잘 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감동을 주는 할레드 호세이니의 소설 여러분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